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이제 뭐 정부가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쪽에 추가로 한 13만 가구를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6.17 부동산 대책이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그렇죠. 많은 어떤 규제책들에 대한 입법화도 지금 줄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먼저 일단 주택임대차 3법이 그렇죠. 이제 법제화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법의 3법이라고 하는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또 뭐 취득세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법률들이 지금 이제 법제화되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과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좀 살짝 좀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지금 뭐 거의 뭐 8월에 들어섰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8월 이후로 이제 좀 달라지는 이런 제도들 조금 정신을 차리고 꼼꼼하게 하나씩 좀 체크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들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귀를 좀 쫑긋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방송 듣다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라든지 세미나 안내 이런 부분들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부동산 정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뭐 이제는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여기에다 정부 여당 야당 뭐 정말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정말 관심을 가질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변화들이 뭐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차분하게 자,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에서 지금 가장 좀 시끄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뭐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임차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뭐 관심이 이제 높았던 게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3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여기에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3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제도적인 이제 그 어떤 뭐 그 장비들을 마련을 하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내년 뭐 6월로 이제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전월세 신고제라는 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뭐 전체는 합의가 됐으니까 일단 주택임대차 3법이 뭐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자, 일단 종료 한 달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올 12월 10일이 되면 지금 2개월로 이제 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내가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이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이제 하셔야 되니까 요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횟수는 1회에 하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2년을 보장을 받잖아요. 그 보통 전세 뭐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다가 2년을 추가로 더 보장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4년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이 2년이라는 요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그렇죠. 기존 계약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시행되기, 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됐던 것들까지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반발도 실질적으로 뭐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부진정 소급호냐, 진정 소급표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좀 따집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라고 지금 하는 거는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게 되겠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소급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반대편에서 아니다 이건 소급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자, 그 전에 이미 이것은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과거에 끝난 거다. 이 끝난 계약에 이것을 소급하는 것은 진짜 소급이다. 뭐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마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진행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라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렇죠. 갱신 사유가 실거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님, 그렇죠. 직계 이제 그 존속이나 아니면 비속,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여기에다가 뭐 많은 이유들이 또 있긴 있죠. 임차인이 뭐 2기 이상의 그 뭐 월세를 이렇게 뭐 그 연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임대 그 목적 외에, 그러니까 나 주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상업 뭐 행위나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실거주를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아니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제3자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임차인이 자, 그분이 부모님인지 잘 뭐 알 수가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현실에서는 꽤 논쟁이 많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안들을 좀 안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 뭐 이제 관한 얘기라면 요건 이제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 그 다음 계약을 할 때 얼마냐 이제 증액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5%까지. 자, 상가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로 이제 됐고, 그렇죠. 지금 뭐 그 주택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5%로 뭐 제한이 됐던 부분이요. 자, 이제 일반적인 모든 주택에 대한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5% 이상 못 올리도록 이렇게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또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서울시면 이제 그 서울이면 서울시가 이제 뭐 이것을 5%까지 할 걸지 아니면 그 아래쪽으로 좀 낮출지 이것은 조례로 이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역마다 임대료 증액에 관한 요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임대료 증액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되는 것은 4년 후에 엄청난 임대료 상한 이렇게 그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것들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5%를 이제 그 적용을 할 수 이제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4년 후에 새롭게 어떤 임차인을 맞을 때는 5%가 아니라 뭐 10%, 20%, 30% 올릴 수 있으니까 4년 후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요 부분에 나오고 있어서, 자, 어쨌든 지금 주택임대차 3법은 큰 틀 안에서는 지금 뭐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국토부나 이런 데 뭐 질의를 하더라도 뭐 실제 뭐 답변이 이렇게 막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체크를 해나가면서 좀 보완이 마련이 좀 돼야 되겠죠. 자, 또 주택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관련된 이제 세제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제 법인세 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이라고 하면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이제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로 해서 이제 2주택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대 지금 이제 3%가 되다 보니까 0.3%가 올랐죠. 그래서 기존의 최고 세율이 2.7에서 이제 3%로 0.3%가 지금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최고가 3%다. 종부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뭐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이고 전체로 봐서 이제 3주택 이상인 분들은 2.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점 그러면 2%였나요? 여기에서 지금 2.8%가 인상됐으니까 그렇죠. 또 합해 보면 6%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2.8%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최대 지금 6%까지 지금 다주택자들은 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자, 상한 종부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200%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 올해에 종부세를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종부세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다음에는 원래는 2천만 원까지만 뭐 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3천만 원까지 내야 되는 그렇죠. 3배까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도 좀 많이 이제 높아진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 마찬가지죠. 지금 1년 이내에 팔면 70%니까 대부분을 다 이제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2년도 마찬가지죠. 2년 안에 팔더라도 무조건 60%를 이제 양도세로 내야 되니까 내가 1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뭐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2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지금 5억 이상일 때 그렇죠. 42%가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20%를 더하니까 그렇죠. 6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 뭐 6.2%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물론 68.2%에서 거의 70% 가깝게 되는 거고 3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죠. 42%에다가 30% 더해서 72%가 되고 여기에다가 그렇죠. 7.2%또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뭐 79.2% 거의 80%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짧게 그러니까 단기로 했을 때 60에서 70 또 뭐 장기로 하더라도 지금 2주택 3주택이면 거의 뭐 한 또 70에서 80 거기까지 가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높아졌 부분이죠.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보유만 했었으면 됐는데 이제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8%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유하고 거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4%. 그래서 앞으로는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었을 때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장특공을 40%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자, 내년부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있었던 분양권은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이런 다주택자들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분양권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고 세율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지금 최고 3%고 지금 다주택 같은 경우에 최고 지금 6%인데 무조건 일괄해서 3%, 6% 요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공제 6억 해줬던 이것도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인 경우는 상한이 지금 300% 그래도 3배까지는 이제 잡아주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까지도 완전히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은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야.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대 지금 25%까지가 법인세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원래는 10% 추가했는데 20% 추가하게 돼서 거의 45%까지. 자, 어쨌든 뭐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모두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자, 또 취득세 부분이 되겠죠. 요건 이제 아까까지는 국세라고 하면 요건 이제 지방세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율도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죠. 8%. 그러니까 내가 집에 한 채 있는데 또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하면 이제 취득세가 8%가 된다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 부분도. 자, 법인은 그냥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앞으로 12%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뭔가 취득한다는 게 좀 어렵게 되겠죠. 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또 증여를 하는 경우에 무조건 12%. 자,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이 가족 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인 3.5%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행인 거는 7월 10일 이전에 그렇죠. 매매나 뭐 이렇게 분양계약 한 이런 것들은 종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7월 10일 이전에 뭐 계약을 했다든지 뭐 분양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하고 지금까지 뭐 많은 좀 논란이 있었어. 지주택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좀 강화가 돼서요. 인가일이나 대지 위치, 토지 사용권, 소유권 이런 현황 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업무 대행자도 자본금 법인 5억, 개인 10억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발기했다가 조합 설립될 때 빠져나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수준의 소유 요건과 거주 요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가입비 예치, 뭐 지급 반환, 사업 종호한 사업 딱 종결됐을 때 해산하는 요런 좀 꼼꼼한 규정들이 있어서 지역주택조합도 앞으로는 조금 그렇죠. 좀 투명성이나 보호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자,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조금 좋아졌죠. 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늘어났고요. 민영주택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15%, 민간택지는 7%까지 새로 요건 신설이 된 거죠. 자, 분양가 6억에서 뭐 9억 요 사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130%, 맞벌이는 140까지 소득 요건이 올라갔습니다. 자,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가점 지금까지 안 넣어줬는데 요거 인정해주고요. 생업사정으로 해서 혼자 국외 처리를 하는 경우에 지금 국내에 있다 그러면 부부가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것을 혼자 집에 앉아서 다 정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기에는 뭐 사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지금 벅찬 상황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세미나도 오시고 또 현장도 한번 나와보셔서 직접 움직이다 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